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규의 독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어제 신문, 제가 애독하는 디벨트, 세계라는 단어인데요. 이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부산을 앞으로의 여행지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총 1면을 차지했습니다. 한 나라의 여행지로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건 참 드문 사실입니다. 근데 아주 한 페이지 전체를 부산을 하나의 여행지로 자세히 소개를 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설처럼 이렇게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한 이런 사실은 참 드문 사실입니다. 부산에 대한 앞으로의 여행지로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아주 찬양했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은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사람들 경우는 대개 서울만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자가 본 견해로는 그게 아니다. 서울만 볼 것이 아니라 제2의 도시 부산 가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소설처럼 어떤 하부기관에 상부기관에 뭐를 전달할 때 조심조심 하는 것처럼, 어떤 학생이 시험지 답안을 쓸 때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그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성을 띄운 것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행지로 떠오르는 부산에 관한 것을 이 신문을 통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송도 해수욕장을 아주 제일 처음에 기록을 했어요. 년 500만이 찾는다 합니다. 송도 앞바다는 옛날부터 유명한 해수욕장 500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운대를 가장 아름다운 해변가로 여기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자갈치 시장. 수많은 생선이 들끓는 자갈치 시장. 저는 부산 갈 때마다 자갈치 시장을 꼭 찾습니다. 1층, 2층, 3층 그 바닷가에 놓여진 자갈치 시장.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시장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면 뭐 온갖 종류의 생선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난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은 생선이 거의 없어요. 한 5가지. 거기는 뭐 1000가지, 뭐 2000가지 너무나 많은 생선을 자랑하는 데가 바로 자갈치 시장 아니겠어요? 여기에 그 회속에 독일 사람들은 그냥 끓여 먹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끓이지 않고 먹는 특이한 자갈치 시장을 크게 소고요. 그 더불어 남포동의 환상적 요리집들. 남포동에 가면 여러 그 레스토랑이 많은데 거기에 모든 우리 한국식의 요리가 환상적 요리로 여긴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금천의 문화촌. 이 금천의 문화촌은 그 6.25 때 제가 신문팔이 어린 소녀로 신문도 팔았습니다만, 그쪽이 저 언덕 지역이잖아요. 그냥 판잣집으로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금천의 문화촌으로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끄는 그러한 그 지역으로도 이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의 불교를 상징하는 상황사절. 유럽인들이 굉장히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다른 종교이면서 아시아에서 종교로 이제 불교를 많이
숭앙하기도 하고 또 본받으려고 하는 일반 가정에서도 하나의 그 좋은 하나의 본보기로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상황사절.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여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광안다리. 장엄한 광안다리는 부산의 하나의 상징이 아닌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누구나 다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브리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 바다 위에 길게 뻗쳐나가는 다리. 이건 뭐 상상만 해도 우리가 그냥 장엄한 다리로 이게 부산에 쭉 놓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상징으로 다리를 뽑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 신문에서 부산에 대한 여행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함부르크에 있고 또 제가 부산에서 6.25 때 한 3년을 지났고 피난 시절을 했고 또 3년간은 제가 동아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과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부산과 함부르크를 자매결혼을 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많이 제가 경주를 했어요. 근데 그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작년에 그 뜻밖의 부산시장이 함부르크 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부산시가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와 함부르크시 간에 많은 협조 관계가 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히 그 두 도시 간의 자매결연이 확실히 맺었는지는 알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함부르크와 이 부산 간의 관계는 돈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이 독일 디벨트는 독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부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빌트제 소개로 함부르크와 부산 간의 관계가 많이 도와지고 많은 독일 여행객들이 서울만 가지 않고 부산으로도 많이 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회에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10월이면 뮌헨에 옥토버 페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맥주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이제 한 600만이 모여들어요. 세계 축제에서 가장 큰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맥주를 가지고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됐을까요? 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산 자갈치를 쭉 보면서 부산을 갈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 수많은 그 생선에서 이 회야말로 얼마나 이것이 유명한 겁니까? 또 회와 꼭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소주 아닙니까? 제 부산 갈 때마다 그렇고, 이번에 신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도 한번 뮌헨에 비슷한 어떤 축제를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회축제, 그 회축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그 명칭을 붙이고 싶은 것은 5월 축제. 5월 축제로서 회와 소주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규모의 하나의 문화 축제를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힘차게 뛰는 것을 보고, 지금 금메달 9개나 땄다고 오늘 소식이 나왔는데, 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경사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경우는 통일입니다. 명실공히 자유와 평화 속에서 우리가 통일될 때, 남북한이 합칠 때 우리나라는 굉장한 속도로 위대한 국가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번 부산을 다시 독일 신문에서 하나의 여행지로서 격찬을 한 이 결과는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또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나 할 때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함부르크와 특히 우리 부산과의 관계를 던던히 하는데 많은 하나의 발전의 기회가 되지도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나마 이번에 이 여행지로 떠오르는 부산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